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예,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이 독해지는 후보들의 입입니다. 이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더 독하고 세게 말하냐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이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살펴보면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윤 후보 측 주술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쓰기 위해서도 아첨꾼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거랍니까? 네,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이 후보는 연설에서 과거 최모 씨는 점은 좀 봤을지 몰라도 주술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이 최서원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왕십리 유세에서는 무능하고 부족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라면서 다시 국정농단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같이 연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했던데요. 네, 윤 후보의 공약 때문에 그런데요. 네. 최근 현 정부에서 국민의힘 측이 100대 과제 중 좀 폐기해야 될 과제로 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꼽았습니다.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MB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진행된 4대갑 사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설치된 보 16개 중에 11개 정도를 개방하는 사업을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리겠다, 폐기하겠다고 윤 후보 측이 밝힌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파괴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거냐라면서 이 강물을 걷어서 녹조 라떼 독성 오염을 계속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MB를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겨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발제 제목이 이 지금 독해지는 후보들의 입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또 무슨 독한 말을 내는 거예요? 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을 찾아서 직접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저 성남시의 판교 대장동 사건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아마 그 대장동의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후보를 향해서 이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에 불과한데 그러면 5천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라면서 이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의혹 한 번 더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김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김천에서 이 대장동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그 의혹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이어진 유세에서는 영상에서 보고 오셨지만은 좀 문 대통령을 저격한 듯한 발언이 있었어요. 배경을 보면은 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본인이 말하니까는 이걸 정치보복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면서 청와대를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라고 대중한테 물으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두고 윤 후보가 이어서 원래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 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을 좀 히틀러 파시스트에 빗대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 용인에서는 민주당을 가만 놔두면 이 당이 아주 암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또 강한 어조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굉장히 좀 셉니다.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번 이 문재인 정부의 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세게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요, 이곳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4번째라는데 그렇다면은 소득도 좀 그만큼 올라갔냐? 38% 올랐는데 소득도 38% 올랐습니까? 라고 이 지나치게 오른 집값에 대해 저격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서울 송파 유세에서는 여기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갑부냐. 월급 타서 세금 내기 바쁘다라면서 지역 민심에 좀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부패하고 약탈한 돈을 내놓으면 될 걸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 문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눈에 들어오는 게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있다고 갑부 아니다라는 이 발언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뭐 갑부 아닙니다. 갑부 아니고 아파트 값이 나간다고 해도 뭐 아파트밖에 없으면 사실 이 깔고 앉아서 살기 때문에 뭐 어디로 이사 갈 수도 없어서 뭐 이게 뭐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 점도 있는데 근데 이 발언이 또 어떻게 보면 월세 사는 사람 또 2억, 3억 이 전세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뭐야 20억이면 많은 거 아니야?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세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내 살 때하고 실외 살 때하고는 발언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있는 집회 같은 경우는 이게 발언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좀 격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지역별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집값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세금은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어떤 그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노원이나 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개의 구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다들 문제점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후보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제 연설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또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대구가 사는 이야기, 광주가 사는 이야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자꾸 집회가 밖에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질 수 있다는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반응을 막 열광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하게 지지층들을 또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공방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월요일 날 TV 토론에 이제 또 열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순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을 다녀보면요. 이 유권자들의 이게 환호가 굉장히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힘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발언의 강도는 이게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반응에 이 자꾸 좀 발언이 세질 수 있는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이 연일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 앞서서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것 좀 파시스트를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청와대가 안 그래도 사실 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청와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까 소개드린 이 문 대통령을 뭐 히틀러나 파시스트에 비교한 네. 거는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자면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 이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그렇다면 정치 보복을 실행했다는 것인가? 자가당착이다, 선을 넘었다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왜 자꾸 인신공격을 하면서 대선에 끌어들이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청와대가 사실 지난번에 이 적폐수사 발언 때 한 번 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때 뭐 그 이후에 나온 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관계자 이 얘기가 있었었는데 대선 전에 한 번 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한 번 더가 아니라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충분히 반응을 보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정치 보복 누가 제일 잘했냐,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방금 이현정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비교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 의원의 설명처럼 실내에서 차분하게 토론을 할 때는 이런 얘기 감히 하지 못하죠. 그러나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이 되고 격한 감정이 앞서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저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적폐 수사 얘기도 아주 정제돼 있는 질문을 먼저 주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정식 인터뷰였으면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이 되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벌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이 이제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린 건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오는 지지율 중에 선뜻 친문 세력인데 이재명에게 가지 않았다고 얘기되는 숫자 그게 뭐 3%일지 아니면 5%일지 또는 그 이상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들이 옮겨가는 게 저는 지난번 적폐 수사가 촉발제가 될 줄 알았는데요. 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진 게.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에 썩 그렇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흔히 말하는 샤이라는 게 붙은 세력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런 층을 자극하거나 뭉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거 전략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앞으로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현장에 가면은 이 현장 반응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 사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랑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다수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이 접전에 벌이던 두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MBS 조사부터 보시면요. 이 이재명 후보가 3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두 후보 격차가 9%포인트대로 좀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실까요? 이 한국갤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그리고 윤 후보가 41%를 기록하면서 역시 7%포인트대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윤 후보는 이 상승세를 굳히고 싶고 이 후보는 얼른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좀 힘이 나는 뭐 그런 결과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발언이 수위가 올라가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유세 시작한 이후로 표정도 좋아진 것 같은 나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가는 곳마다 이른바 어퍼컷 세러머니를 좀 보여주면서 아까 짚었던 것처럼 발언의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초반 말실수 때문에 윤 후보 발언 사실 이 당에서 메시지 팀이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현장에서 애드리브를 윤 후보가 많이 추가하고 있다라는 당 내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자신감 있는 후보의 모습 좋지만 이 당내에서도 혹여나 이 말실수가 또 나오는 건 아닌가라면서 계속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 솔직한 좀 당내 분위기를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 관계자 얘기로는 윤 후보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후보에게 자제하시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이 후보한테 좀 자제하시라라는 이 조언까지 건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후보 이 가는 현장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계속 어퍼컷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